네, 다산전기학원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터의 정역운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역운전이라고 하는 건요, forward, reverse, 정방향 운전, 역방향 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론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 우리가 여러분 삼상 유도전동기를 역회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만약에 삼상 전기를 받아서 여기 모터를 돌리고 있는데, 모터를 만약에 거꾸로 돌리고 싶다. 이게 뭐 정방향이면 예를 들어 바람이 환풍기를 제가 달았는데, 삼상 환풍기를 달아서 밖에 있는 바람을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아니 바람을 나가게 하고 싶다.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싶다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선 세 가닥 중에 임의의 두 가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RS를 바꿔도 되고 ST를 바꿔도 되고 RT를 바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어떤 것 두 개만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이제 시퀀스의 정역운전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일단 하나, MC가 하나 있는 건 똑같습니다. 둘, 셋, 여기까지는 똑같죠. IM이죠. 전동기. 여기를 MC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MC2라는 걸 이 옆에다 만들어서 이거를 역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R상은 그대로 오고, S상도 그대로 오고, T상도 그대로 옵니다. 근데 여기서 R상은 그대로 R상으로 가지만 S상이 T로 가고 T상이 여기 S상으로 오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MC1이랑 MC2가 동작됐을 때 어떠한 변화점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MC1이 동작되게 될 때는 RST가 그대로 순서대로 쭉 가죠. 하지만 MC2가 만약에 붙게 되면은 RST가 와서 S가 T로 가고 T가 S로 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세 가닥 중에 두 가닥이 꼬여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운전되게 되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운전되게 되는 거죠. MC1은 정방향 운전 회로라고 하면은 MC2는 역방향 운전 회로가 되는 거죠. 정역 운전 회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은 정역 운전 회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역 운전 회로 어디 있을까요? 주로 예를 들어, 그래요. 엘리베이터만 보더라도 정역운전이 있는 거죠.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문을 열렸다가, 문을 닫혔다가. 에스컬레이터도 그래요. 반대로 하게 되면 올라가는 거고, 또 반대로 하게 되면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EOCR, 지난 시간에 EOCR 배웠는데 EOCR 안 넣었네요. 그렇죠? EOCR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EOCR. 선이 MC1과 MC2가 동시에 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R은 그대로 가서 괜찮은데 S가 무엇과 만나요? T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단락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쇼트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절대 같이 동작해서는 안 돼요. 네버! 절대 같이 동작해서는 안 되는 회로를 만들 때는 우리가 어떤 회로를 만들죠? 어떤 회로? 세 글자. 뭐 회로? 힌트. 이응으로 시작하는데 무슨 회로? 인터록 회로죠. 우리가 인터록 회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과전류 회로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OCR 있고요. 한번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전류 회로. 과전류가 걸리게 되면은 그냥 OL, 오렌지 램프 하나만 킬게요. 이 OCR. 중요한 건 이 다음이니까. 만약에 PB1을 누르게 되면은 MC1 동작하게 하겠습니다. 이때 MC1 동작을 해서 자기유지까지 했어요. 그럼 뭐죠? PB1 누르게 되면은 자기유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만약에 이쪽에 PB2 눌러서 MC2 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MC2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PB2 누르게 되면은
PB2 누르게 되면은. MC2 동작해서 역방향 돌게 되는 거죠. 따라서 PB1은 정방향 운전 회로가 되는 거고 PB2는 역방향 운전 회로가 돼요. 근데 두 개 같이 누르게 되면 어때요? 두 개 동시에 동작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회로가 들어가야 돼요? 인터록 회로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MC1 앞에는 MC2의 비접점을 놔서 만약에 MC2가 동작되고 있을 때는 PB1이 절대 동작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 MC2 위에다가는 MC1의 비접점을 놔서 동작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먼저 누르기 회로죠. PB1을 만약에 먼저 누르게 되면은 PB2를 바로 누른다 하더라도 동작 안 되고 또 PB2를 누르게 되면은 PB1을 누른다 하더라도 동작 안 되게 되는 회로가 돼야 되죠. 만약에 리셋 회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다가 제가 임의의 PB3 회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되겠죠. PB3는 그럼 무슨 회로입니까? 리셋이죠, 리셋. 그쵸? 딱 끄는 거. PB1 정방향 운전하다가, 이제 역방향 운전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PB3 눌러서 끈 다음에, 그 다음 PB2 누르게 되죠. PB2 잘 누르다가, 이제 다시 정방향 운전해야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PB3 다시 눌른 다음에 PB1 누르게 되면 되는 거죠. 정역 운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야? 램프도 한번 넣어보자고요? 램프도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봅시다. MC1이 동작되는 거 옆에다가 제가 RL1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RL1이 짠 하고 켜지게 되면 이 모터 어떻게 동작된다는 겁니까? 정방향으로 운전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또 MC2에 만약에 불이 딱 켜졌어요. RL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RL2가 켜지게 되면은 어떤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모터가 역방향으로 돌고 있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GL도 놔야 되는데 GL은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MC1 그리고 MC2 직렬로 그리고 GL 어떤 기능이에요 이거는? MC1이나 MC2 둘 중에 하나만 동작되더라도 그러니까 정방향으로라든지 역방향으로라든지 둘 중에 하나만 동작되더라도 이 모터가 움직일 때는 GL은 소등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 RL이랑 GL이 동시에 켜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었죠. 그렇죠? 절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GL은 동작 대기등, RL1은 정방향 표시등, RL2는 역방향 표시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전동기의 정역 운전 회로가 되는 거네요. 그럼 PB3를 굳이 누르지 않고 내가 PB1 누를 때 정방향, PB2를 누를 때 역방향으로 바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후입력 우선 회로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PB2의 비접점, 이쪽에다가 PB1의 비접점 놓게 되면 바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 모터를 정방향 움직이다가 역방향으로 바로 가는 거는 좀 안 좋은 겁니다. 모터 자체로는. 자동차도 막 전진하다가 후진 기어 넣고 바로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모터에 동력 계통이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지했다가 옮기는 것이 더 좋은 현상이 되겠죠. 이런 게 더 맞게 되겠죠. 그렇죠? 절대 두 개는 같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두 개 바꾸면 돼요.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정역 운전회로, 정역 운전회로가 됩니다. 이 다음 시간은 어느덧 우리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강의 이름이 뭐예요? 이게 하루에 끝내기거든요. 강의 이름이 하루에 끝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하루에 딱 들을 수 있는 강의 마지막 Y델타 결혼선 회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